진짜 문제는 성기가 아니라 순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혈관 질환 치료를 30년 넘게 전문으로 해온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어느덧 8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 같지 않다. 관계를 시도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 찾아오는 묘한 자신감, 상실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기에 직접 뭔가를 바르거나 더 강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성기에 직접 약을 바르기 전에 당신의 혈관은 지금 얼마나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난 수천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저를 찾아온 남성들 중 대다수가 사실은 국소적인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 의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심장에서 강력하게 펌프질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 즉 남성의 성기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기에만 혈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남성의 활력 문제는 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나무 성기만 보고 숲 순환 경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떠난 피가 대동맥, 복부 대동맥, 서해부, 대퇴 동맥을 거쳐 마침내 음경동맥까지 도달하는 이 길고 복잡한 순환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기 주변의 자극과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순환의 전체 경로 중에서 핵심적인 세 곳만 정확하게 관리하는 파스 요법입니다. 이 세 곳의 핵심 부위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혈류는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 하신다면 2주 후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분명한 신체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성기능의 회복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순환 회복의 비밀, 그리고 세 곳의 핵심 부위, 파스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발기의 3요소 혈류, 신경, 탄성의 기전. 자, 파스 요법의 핵심 부위를 이해하기 전에 남성의 성기능이 작동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발기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순환 메커니즘의 결과물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혈류입니다. 발기는 결국 음경 해면체 내부에 충분한 피가 차오르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대동맥과 복부 대동맥을 거쳐 음경동맥을 통해 해면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려면 수압, 즉 혈류의 양이 충분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는 정확한 신경 신호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흥분 신호가 척추를 따라 내려가 골반을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신호 전달 경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아무리 육체적인 자극이 와도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혈관의 탄성입니다. 이것을 흔히 간과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피가 음경에 도착해도 그 피를 해면체 내부에 제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풍선에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충분한 혈류, 정확한 신경신호,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발기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50대 후반, 60대를 넘어가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경직되고 혈류량은 감소하며 신경신호 전달은 느려집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신경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과 근막이 이완되지 않으며, 근막이 이완되지 않으면 다시 혈류가 방해받는 악순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기에만 집중하는 순간 이 거대한 순환의 숲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공략해야 할 곳은 심장에서부터 음경동맥으로 가는 혈류의 전체 경로입니다. 바로 이 긴 경로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곳의 핵심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이 악순환은 놀랍게도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곳의 핵심 부위와 파스 처방전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하복부를 차갑게 방치하는 것.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부위입니다. 바로 하복부, 즉 아랫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복부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성기능 문제의 근원이 성기가 아니라 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순환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구간인 복부입니다. 심장을 떠난 피는 대동맥을 통과한 후 복부로 내려가면서 복부 대동맥을 거치고 여기서 여러 장기로 피를 공급하기 위해 갈라지는데, 이 분기점에서 바로 내 음경동맥이 시작됩니다. 하복부는 음경으로 가는 혈액의 수도봉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밤에 잘 때 배를 드러내고 주무시거나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맞고 생활하는 습관은 없으십니까? 하복부가 만성적으로 차갑거나 긴장된 상태가 되면 우리 신체는 생존 본능에 따라 자동으로 복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음경으로 가는 혈류는 생존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내려가도 음경 혈류가 20%에서 심지어 40%까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합니다. 발기가 시작되려면 최소한의 혈류량, 즉 임계값을 넘어야 합니다. 복부가 차가운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이 임계값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수도 본관에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 집안의 수도꼭지만 아무리 만지고 있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성기에 약을 바르거나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박민수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반응이 전혀 없고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하복부 상태였습니다. 만져보니 놀랍도록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복부의 만성적인 냉각은 음경 혈류를 억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순환의 시작점인 하복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수도본관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온열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복부 순환의 수도본관 온열 처방. 자, 하복부가 순환의 수도본관이며 이 부위의 냉각이 남성 활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복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온열 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합니다. 절대로 쿨파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쿨파스는 멘톨 등의 성분으로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관 확장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따뜻한 자극을 주는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열요법은 국소적인 혈류를 놀랍도록 즉각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치로 온열 성분이 피부에 접촉하면 5분에서 10분 내에 혈류가 약 20% 증가하고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도 효과가 5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위치는 배꼽과 음모선 사이의 중앙입니다. 너무 위쪽은 소화기 부위라 효과가 적고 너무 아래쪽은 성기와 가까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2-3개 너비 정도 아래, 피부가 부드러운 하복부 중앙에 정확하게 붙이십시오. 바로 이 위치가 복부 대동맥에서 음경으로 직접 가는 내음경동맥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동맥이 직접적인 온 자극을 받아 음경 혈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저 20분 미만은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고 40분 이상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적 시간대는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우리 신체가 활동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 온열 자극을 주면 신체는 훨씬 더 쉽게 이완되고 혈관 확장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저녁에 붙이면 밤사이 지속 효과가 있어 자는 동안에도 복부가 따뜻함을 유지하여 다음날 아침 혈류 수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자세가 온열이 복부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하여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하복부 온열 파스 요법으로 여러분의 순환 시스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두 번째 실수, 서해부 근막의 경직을 무시한다. 순환의 시작점인 하복부를 활성화했다면 이제 두 번째 핵심 부위, 바로 서해부로 넘어오겠습니다. 서해부는 흔히 사타구니가 접히는 부분을 말하며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V자 모양의 구역입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음경동맥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이 서해부를 통과하면서 음경동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서해부는 음경혈류에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길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근막, 진, 목, 여우, 이 혈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근육을 얇게 감싸고 있는 근막이 경직되면 그 안을 지나가는 혈관을 강력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로 팔을 세게 조이면 혈류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대인, 특히 사무직 근무자들의 서해부가 대부분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면
서해부 근막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 긴장이 대퇴 동맥을 압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관의 직경이 좁아져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서해부 근막이 경직된 사람과 이완된 사람의 음경 혈류량 차이는 평균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9세 김태현 팀장님, 사례를 보십시오. 그분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활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의아했는데 서해부를 확인해보니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서해부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올바른 자세 없이 무거운 중량으로 스쿼트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막을 더 경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해부의 근막 경직은 혈류를 물리적으로 막는 댐과 같습니다. 하복부에서 혈류를 아무리 밀어 넣어봤자 이 서해부 관문이 닫혀 있다면 혈액은 음경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핵심 단계는 이 서해부의 근막을 풀어주고 혈류의 관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서해부 근막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확보하기 위한 온열 또는 쿨파스 선택 방법과 정확한 부착 위치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해부 혈류의 관문, 온열, 냉각 파스 활용법, 서해부가 음경 혈류의 관문이며 근막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서해부 파스 요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해부는 하복부와 달리 온열 파스뿐만 아니라 쿨파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부의 목적은 혈관 자체의 확장과 더불어 근육을 감싼 근막의 이완에 있기 때문입니다. 쿨파스의 멘톨 성분은 피부에 청량감을 주면서 신경을 이완시키고 이것이 뭉친 근막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부는 피부가 비교적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온열 자극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자극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신체 반응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쿨파스로 시작해 보시고 피부 반응을 관찰하며 온열 파스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캡사이신 파스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 성분으로 매우 강한 열 자극을 주는데 이 부위는 성기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 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고 자극이 장시간 지속되어 피부와 신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해부에는 반드시 일반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 사용하십시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 주름의 양쪽 허벅지 방향 부분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으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성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허벅지 쪽 상단 부분에 붙여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며 근막의 긴장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대퇴동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음경 혈류 증가에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시간은 하복부보다 조금 짧게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피부가 더 예민하고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시간대는 저녁 샤워 후입니다. 샤워 후 몸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만 숙면을 방해할 정도로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밤 10시 이후는 피하시고 쿨파스의 경우 너무 오래 붙여서 오히려 피부가 차가워지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해부 파스 요법과 함께 가벼운 서해부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신경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 이제 순환 경로의 마지막이자 발기의 중추 스위치인 세 번째 핵심 부위, 바로 청골, 젠구입니다. 청골은 척추 맨 아래에 있는 뼈, 흔히 엉치뼈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이 청골 부근에서는 발기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들이 시작되는데,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통에 속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체를 휴식시키고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촉진되어 심신이 이완 상태로 조정됩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는 성적 반응을 좋게 만드는 켜짐 스위치와 같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나 긴장, 전투 모드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되며 결과적으로 발기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 남성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진되면 긴장과 예민 상태가 유지되어 발기부전과 같은 성건강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청골 부근의 신경들은 발기, 사정, 그리고 음경 주변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골반 접근까지 조절하는 남성 성기능의 핵심 중추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신경 스위치인 청골 부근을 따뜻하게 대우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온열 자극이 신경을 직접 이완시키고 이로 인해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첫째, 경직되어 있던 골반 접근이 이완되어 음경 주변의 혈류 방해 요인이 사라지고 혈류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둘째,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완되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음경 혈류가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 성적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청골에 파스를 붙이는 것은 곧 여러분의 성기능 신경 스위치를 다시 켜는 행위입니다. 천골 부교감 신경 활성화와 온열 파스 청골이 부교감 신경 스위치의 핵심이며 이 스위치를 켜야만 혈관 이완과 혈류 증가라는 선순환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골 부위는 신경이 매우 밀집되어 있고 피부가 비교적 두꺼워 온열 자극이 신경을 직접 이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청골요법에서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신경에 자극을 주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옷을 살짝 내려 척추를 따라 손가락으로 내려가 보면 허리 아래 부분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청골입니다. 파스는 청골 바로 위, 허리 아래 부분 중앙에 정확하게 붙이십시오. 이 위치에 온열 자극을 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밤새도록 신체 전체가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정상호 환자분은 저녁이 되면 몸 전체가 경직되고 밤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 부족 증상을 보이셨는데 천골 온열 파스를 처방한 후 밤에 자기 전에 붙였더니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시간은 하복부나 서해부보다 오래 붙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신경 이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하여 적응이 되면 45분에서 60분으로 점차 늘리십시오.
청골 파스 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밤사이 지속 효과입니다.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골반 접근이 계속 이완되고 신경이 이완된 상태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신체가 완전한 이완 모드에서 깊은 회복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몸이 이미 이완된 상태로 자연스러운 반응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최적 시간은 자기 전, 가능하면 저녁 10시나 11시 정도에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골 파스 요법은 아침 반응이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회복 루틴입니다. 이 세 곳의 핵심 부위, 즉 순환의 시작점 하복부, 순환의 관문 서해부, 그리고 신경 스위치 청골을 모두 관리함으로써 여러분의 활력 회복은 급격한 선순환의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효과를 극대화하는 타이밍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 요법 시너지, 극대화의 4가지 타이밍. 지금까지 세 곳의 핵심 부위 하복부, 서해부, 천골과 그 처방전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파스 요법의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4가지 최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활용하면 단순한 온열 자극이 아닌 신체 시스템과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왜 이때가 최고일까요? 샤워 후에는 몸이 가장 따뜻하고 혈관이 모두 확장되어 순환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때 파스의 온열이 이미 열린 순환 시스템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 즉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샤워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하복부와 서해부에 파스를 붙이면 접착력도 좋고 피부가 온열을 더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가볍게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활동을 해주면 온열이 신체 전반으로 더욱 고르게 퍼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인체의 생체 리듬상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는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시간, 즉 신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바로 이때 청골 파스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와 만나면 그 상승폭은 정말 극적으로 커집니다. 신경 시스템과 온 자극이 완벽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도 이완 효과가 지속되며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신경이 이완되어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 다음날 아침 반응성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합니다. 관계 하루 전 저녁에 파스를 붙이고 자면 다음날 아침부터 하복부의 혈관 직경이 넓어져 있고 서해부의 근막이 이완되어 있으며 천골의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준비된 신체는 심리적인 자신감까지 만들어냅니다. 당일에도 관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붙이면 혈류가 증가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초반 반응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네 번째 타이밍은 가벼운 걷기 운동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걷기 운동은 다리 근육을 움직여 이미 혈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미 혈류가 상승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그 추가 자극이 기존의 상승폭 위에 더해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 산책이나 오후 산책 후 꺼져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후 파스를 붙여보십시오. 혈류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스의 온열과 함께 상승폭이 정말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타이밍을 잘 조합하여 주 5회에서 6회는 하복부와 서해부 파스를,
주 3회에서 4회는 자기 전 천골파스를 실천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루틴으로 권장합니다. 안전한 파스 사용과 3개월 회복의 약속. 자, 이제 파스 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조언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성기 부위에는 절대로 직접 붙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더 빨리 보겠다고 성기나 고환 주변에 직접 붙이려는 실수를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오용입니다. 성기 피부는 전신에서 가장 예민하고 신경 밀도가 높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화상을 입거나 신경이 손상되어 심한 경우 영구적인 기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복부, 서해부, 청골의 정확한 위치에만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서해부 근처에는 강한 자극을 주는 캡사이신 파스 사용을 절대 피하십시오. 세 번째, 고혈압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파스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파스 시간을 짧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복부 15분, 서해부 10분 정도로 시작하고 파스를 붙인 후 15분,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 화상을 입어도 바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온열 파스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가장 짧게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손으로 만져서 피부 온도가 과하게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작은 부위에 먼저 붙여보는 패치 테스트를 거쳐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파스 요법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미묘한 변화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분명하게 아침 반응이 달라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자신감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소한 3개월 꾸준히 하시면 신체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언제 파스를 붙였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기록이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계속할 동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여 순환 건강, 회복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